좌양을. 근데 저는 이 좌양을 9층으로 잡습니다. 9층에 보면은 72용만 있어요. 나머지 빈칸이 있어요. 아까 같이 이런 빈칸은 쓰면 안 됩니다. 여기가 예를 들자면은 아까 자선이면은 갑자가 가벌병정 이런 것이 들은 데를 우리가 잡고, 우선일 때는 자축인묘가 들어간 지지충이 있는 데를 잡고, 이렇게 해서 빈칸은 안 잡고, 그렇게 해서 72용만 우리가 사용을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아주 좋은 자양법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좌양을 뭐 옛날 방법으로 그렇게 잡자면 30년 40년 공부해도 소양이 없는데, 결국은 이 수맥 방향을 넘치면 안 된다.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만 좌양을 잡아야 한다. 수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. 아무리. 그래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틀어준다. 자설은 아까 얘기대로 이 그림과 본 것 같이 사쪽으로, 우선은 우쪽으로 틀어서 쓰면은 명당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. 같이. 그래서 수맥은 절대 명당에는 담으면 안 됩니다. 그러나 옆에 떨어져서는 수맥이 있어야 그 명당이 빛을 봐요. 우리가 전혀 물기가 없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수맥이 없다 하면 이건 명당이 아닙니다. 옆에가 수맥이 있고 가운데 시신이 들어가지 않고 닿지 않고만 한 데가 우리가 명당이죠. 시신이 얘가 수맥에 이렇게 걸리면 전기가 오는 것이랑 똑같아요. 갖고 새카매 타. 여기만 타도 한쪽은 뭐 마늘 다리가 닿다더러 몸으로 다 갑니다. 그 기가.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는데, 이 수맥이라는 것이 뭐 아까 같이 물줄기고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,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. 이 지구 100층까지 올라가거든요, 수맥이. 그러면 그 물줄기가 부딪힌 파동이 10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, 지구의 자력선, 이 자력은 어마어마하죠. 달이라든가 지구라든가. 이 지구, 이게 지구라고 말하자면은 이 자력선이 이게 맺혀지는 것이 나는 아닌가. 이 수맥이라는 것이. 그래서 지자력이라고도 생각하고, 또 수맥을 피할 때는 자석을 이용하면 됩니다. 여러분, 여기가 지금 SN 자리인데 수맥이 흐른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다가 반대 장역으로 여기를 놓으면은 자석을 N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미 돌아버려. 가슴길을 밀어내니까. 그래서 수맥이 또 방지가 됩니다. 이 자석을 이용하면은. 어떤 책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. 자석을 놔도 수맥이 피한다. 근데 이게 하나, 수맥이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물줄기다, 뭐 아까 같이 그런 금이 가가지고 생기는 것이라 그 물들이 부딪힌 파동이다 하는데, 파동이 어떻게 100층까지 올라갑니까? 말이 그렇지. 밑에서 하나의 자력선이 100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.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제 하나 주장하는 것이라. 뭐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, 일단 지자력이 아닌가. 그래서 이게 100층까지 올라가죠, 이 수맥기가. 그래서 그게 바로 지자력의 해다 이 말이죠. 근데 우리가 지자력을 82 헬스라고 한가요? 우리가 그걸 받은 것이 제일로 우리가 건강, 우리가 습관화가 됐는데, 그 지자력이 예를 들자면은 이게 벗어나서 뭐 9라든가 뭐 20이라든가 그러면 그냥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7.82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다 이렇게 받는 데는 별로 우리가 그 지장이 없어요. 우리 지구에서 주는 파가 있지 않습니까? 7.82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고, 예를 들자면은 그 지자력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지, 어떻게 수맥파가 하늘까지 올라가겠어요? 비행기 타고 가도 수맥이 걸리는데, 그것은 지자력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좌양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, 우리가 꼭 수맥 방향을 해서 자연맥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선친 묘소의 그림입니다.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,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명박 선생님 대통령. 네, 이명박 대통령의 선친 묘소 그림이네요. 9페이지, 10페이지에 걸친 예언 내용이 담긴 선친 묘소네요. 예, 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계속하십시오. 예. 지금 방금 김대중 전 대통령 선친 묘소가 용인에 있습니다. 용인시 이동면 묘봉리에 계시는 선친묘에 대해서 제가 한 4번이나 5번 정도를 갔었어요. 그래서 육관 도사 그분께서 잡은 것인데, 제가 가서 보니까
일단은 그 자리는 수맥이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자청룡을 보면은 자청룡을 대해서 그 자양을 잡아져 있어요. 그 자양이.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 자양이 그 자청룡이 높아가지고 억압을 하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내가 이 책에다도 썼었는데 실제로 그 아들들이 그 형무소도 갔을 거예요.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이 예언에 맞았고, 그런데 그 용인 그 자리보다도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좋은 그 자리가 있어서 김대중 씨 그 막내 아들하고 우리 동창하고 그 친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. 우리 그 최 선생 보고 내가 그 자리를 한번 알려줄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를 잡아보게 되면은 자청룡을 그 뭐라고 할까 안산으로 보지 않고 저 합수점 아래로 내려서 자양을 확 틀어가지고 거기다 잡고 그 한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. 그랬더니 지금 언젠가 한번 저하고 만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지금 확실히 지금 해주들 못했습니다. 그 김대중 씨 막내 아들이에요. 자, 그렇게 되고,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그거를 뭐 용인에 서침류 써서 된 것은 아니고, 제 생각은 그건 수백파가 여러 가지로 지나갑니다. 많은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명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 선친면은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 후안 삼리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제가 3번을 갔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나왔을 때 저한테 비서가 와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왔었어요. 제가 그때가 교장 걸 때입니다. 그 사실도 내가 이 책에다 썼어요. 만일에 잘못하면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됐거든요. 돼서 나를 많이 이렇게 나쁜 말을 썼다고 하면은 저를 잡아갈 텐데, 뭐 그렇게 이명박 씨는 저를 잡아간 일도 없고 안기부에 데려간 일도 없어요. 그런데 그분도 예언을 내가 어떻게 했냐, 이 대통령은 이번에 된다. A4용지 2장에다 써서 보내줬습니다. 그 아까 지도도 그렇게 그랬었어요. 그러나 당신이 지금 인기가 75%가 되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30%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. 예언을 제가 했어요. 분명히. 그렇게 써서 주었어요. 이명박 그 비서한테. 그리고 대통령은 이번에 된다. 왜 되냐? 앞산이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용트림이 잘 내려왔습니다. 그 이명박 씨 선책묘가. 그런데 불행하게 잘못된 점은 그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쪽이 삐뚤어져 있어요. 자청령이 쭉 뻗어 나가버리고 우백호가 이렇게 짧고, 그런데 다행히 보호사가 있어서 백호가 잘 돼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된다. 백호는 민중이라. 그리고 안산에 일자문생이 있고, 그래서 대통령은 당선이 되는 데는 틀림없다. 그렇게 써줬습니다. 그러나 수맥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아까 인기가 그렇게 70% 이상 됐지만은 말년에는 30%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. 근데 27%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난 뒤에 보니까. 그리고 당신이 말년에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형님이 형무소에 가고 뭐도 하여간 그러다가 지금 끝났는데 앞으로도 이명박 씨는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. 앞으로도 그 무슨 형무소 우는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.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.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것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것은 묘지 선치묘로, 그래서 제가 옮길 장소까지 거다 써놨어요. 이 그림에다가.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죠?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면은 자청령 우백호와 균형이 맞고 또 수맥이 없고, 그래서 자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말년도 괜찮은데, 지금 현재 이렇게 옮기지 않고 저번에 20억 들여서 그 비석을 막 닦고 그 아스팔트를 냈었어요. 저도 보니까 지금도 그가 새카고 합니다. 비석이. 왜? 수맥이 걸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재물로 닦고 소독제로 닦아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옮길 장소까지 제가 그려놨으니까 그리 옮겨주면은 몰라도, 그렇지 않으면은 이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명박 씨가 한 것은 지금 잘못한 것이 4대강 사업이죠. 또 뭐냐? 그 주소 옮긴 거.
아주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. 우체국서도 그러고 또 택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지금도 옛날지 주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. 이 지도도 지금 이명박 씨가 만든 새 주소 갖고는 도저히 더 어려워지고 주소 숫자도 더 커져갖고 저도 지금 못 외웁니다. 저희 집 주소를 옛날 주소를 쓰고 있지.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. 그것도 빨리 고쳐서 옛날 주소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또 외국 유자 외국보다 뭐라고 할까 여자 유치라고 하나요? 어려운 말로 그것도 해가지고 지금 많은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있어서 이명박 씨도 앞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. 이렇게 제가 보았고 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많은 그 유지들한테라든가 우리 선후배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이 바로 되면서부터 내가 박근혜 씨는 도중하차를 한다.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. 그런데도 뭐 이제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작년이네요. 작년 달리고다 썼는데 6월달인가 5월달에 그 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묘와 그 유경수 묘소를 갔었어요. 그런데 강창석 씨라는 분이 수맥에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하는데 저하고 우리 이제 교수에 나도 수맥을 좀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영국에 가서 이제 박사도 따오면서 갔더니 이분 말씀이 박정희 묘하고 유경수 묘가 명당이다 이거요. 그래서 나는 그랬죠. 아이고 선생님 이게 수맥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명당입니까?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한테 칭찬을 주더라고. 뭐라고 주냐면은 여보시오.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하고 있는데 왜 박정희 묘가 명당이니까 대통령 하고 있지.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. 박근혜가 아직 임기가 안 끝났어. 도중하차요. 그랬더니 그 말을 해놓고 한 일주일 있는데 그 박근혜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. 제가 말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. 예?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가 그 하야도 못 오고 이렇게 해서 형무소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옛날에 예언을 했고 또 일주일 전에 그 현충원에서 하고 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그 증인들이 다 있어요. 제가 한 얘기가 봐라 박근혜가 지금 다 임기가 끝났냐 도중하차 한다 형무소 갈 수도 있다. 내가 그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. 그렇게 맞았고 또 뭐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예언 또 우리 그 문재인 씨도 제 대통령이 된다는 예언도 제가 맞췄어요. 남들은 안철수가 되네 뭐네 우리 식구도 거의 다 안철수 찍었어요. 그러나 나만 지금 문재인 찍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청와대에다가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만은 문재인 씨는 무난히 끝냅니다. 잘하고 있지만은 이분도 내가 그랬어요.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. 왜 그러냐 청와대가 있으면 사람이 다 바보가 돼요. 그 우리 참 김대중 선생이라 보면은 우리 전라도에서는 참 하나 참 호메니온이라는 것이 하나 신격화 했었어요 우리가. 그런데 이분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내가 그걸 TV에서도 봤습니다.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땅을 띠미 갈 것이오 뭐들 갈 것이오 그랬어요 김대중 씨가. 그게 뭐냐면 매판 자본입니다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약간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참 저 양반 미친 소리 한다고 내가 그랬지. 그러다가 그 외환은행 사건 보세요. 그 외환은행을 띠며 갔어요. 돈으로 다 빼가고 수조 원을 뺏겼지 않습니까? 그게 매판 자본이에요.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도 그것을 실수를 한 것이고 또 뭐 김영삼 씨나 누구나 그 청와대 가가지고 정신이 다 나갔잖아요. 뭐 전두환이부터 뭐 노태우나 그 다 이런 분들이. 그래서 내가 문재인 씨 보고도 청와대 빨리 나오시오. 그때 그분이 또 이 얘기를 했잖아요. 저번에 내가 광화문으로 나가야 한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실천을 못 하고 있고 그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아주 명당터입니다. 그래서 내가 미국 대사관을 뺏을 수 없으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우리가 못 얻으니까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. 역사박물관이. 그 대사관 옆에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. 허다못하면 그 자리라도 가시오 하라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또 뭐 전화는 안 받을 것이니까 또 편지 서신을 해서 거기다가 빨리 만들고 당신이 얘기한 그 청와대는 국민들이 가서 그 뭐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만들으시오. 그리고 일단은 청와대를 빠져나와야 살 길입니다. 이 청와대 자리는 옛날 그 실성당이라고 박수들이 그 기도드리는 자리라. 그리고 수십 개가 겹쳐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그 밝은 정신으로 나라를 다룰 수가 없어요. 박근혜 씨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? 그 참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고
뭐 어머니가 총탄에 돌아갔죠. 충탄에 또 박정희 돌아갔어도 어쨌든 대통령까지 된 인물 아닙니까?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. 박근혜 씨도.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최순실 사건이나 그것이 머리가 완전히 박아가 되는 거예요. 그 지르가 들어가면. 나도 그 들어가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. 이틀 하루를 못 견딥니다. 머리 아파서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지금 뭐 전화를 하든 어쨌든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. 하루빨리 나와서 이 광화문 시대를 하시고 열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문재인 씨는 잘하고 잘할 거예요. 그냥 임기 다 마칩니다. 그리고 소통이 또 되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박정희 묘지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대로 김대중 씨 선친묘라든가 또 끝으로 말하자면은 현충일에 있는 그 참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황영웅 씨가 내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같이 하는 분이 아까 그 누구냐면은 그 현재 그 두 분을 모셨죠. 그 누구냐 김대중 선생 묘소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아까 김영삼 씨 그 묘가 있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공부했지만 이분은 수맥 공부를 좀 약하게 했습니다. 나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. 92년도에 이수찬 선생님 밑에서 같이 하고 저거 한 4년간을 같이 학령하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써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두 개의 묘가 전부 다 흉기로 되어 있어요. 이 김영삼이 묘도 그러고 김대중 씨 묘도 향이 틀리고 또 그 수맥파가 많이 지나갑니다. 김대중 묘가 보다는 김영삼 묘가 더 나빠요. 그래서 그 분이 지금 그 묘를 두 개를 쓰고 오히려 유명해졌다가 다시 좀 유명을 못해요. 왜냐면 흉지에 몰아넣었으니까 두 분이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생각해서는 김영삼 씨 묘라든가 또 김대중 씨 묘가 잘못 들어가고 뭐 박정희 씨라든가 유경수 의원은 말할 것 없이 나쁘고요. 거기도. 그래서 현충원에서는 그 안산 뭔 유신가 그 뭐라고 할까 그 공주인가 그분 묘 하나가 그도 잘 들어섰고 나머지는 현충에는 별로 명당이 없다. 왜 그러냐? 그 동작교 앞에 보면 한강물이 그게 보이고 역수로 흐르기 때문에 그 현충원은 명당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. 그래서 그 쓴 분들은 후손들이 그렇게 다 훌륭하게 된 분이 없습니다. 김대중 씨 후손도 그렇죠. 또 김영삼 씨 후손도 그 뻔하지 않습니까? 뭐 발전이 엊그제 그 부도 난다고 그러대요. 또 부도가 난다고 국가에서 김영삼 씨 그 자택을 사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현철 씨도 지금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그 김대중 씨 후손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희 씨 후손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후손들은 아주 현재 다 그렇습니다. 박근혜 씨가 좀 참 됐다 했는데 그분도 안 되는 것이 자청명이 끊어졌어요. 박근혜 그 물에 수맥이 있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동작 그 앞으로 흐르는 그 한강물이 또 보여요. 그래서 박정희 씨 묘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한 30m만 내려오면은 그 오른쪽에 좀 괜찮은 곳이 있는데 너무나 욕심을 부려서 뒤가 너무나 허하고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. 대통령들이 잘 돼야 우리 백성들은 잘 사는데 우리 뭐라고 할까 박근혜 씨도 이렇게 참 어려운 참 이렇게 일을 당하고 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잘 못 되어 있고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그 청와대에서 나오셔가지고 광화문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가 좀 발전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 선친의 묘소를 저자가 직접 촬영을 명당잡기의 책, 이 저자의 책 9페이지에 기록된 전 김대중 대통령 선친 묘소의 그 혈이 있는 그 혈도입니다. 한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. 10페이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친 묘소의 내용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저자는 그동안에 예언을 많이 해왔고 그 예언들은 많이 적중되었다고 합니다. 그동안에 예언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김대중 그 선친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이 김대중 선친묘는 어디냐면은요, 용인에 있는 이동면 묘목리에 계시는 그 선친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용인에 한 서너 차례를 갔었어요. 그런데 그 아주 유명한 육관도사께서 그걸 잡은 것인데, 그 용이 꿈틀거리고 아주 가칠자로 잘 내려왔어요. 그래서 왕운이 도래하여 대통령이 틀림없이 당선된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자향도 틀렸고 자연명으로 안 잡아져 있고, 그 자리가 수맥이 가득합니다. 지금 선친묘 자리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, 앞으로 자청룡, 그러니까 자청룡이 자양으로 되어 있어요. 그 묘수에서 보면은. 그래서 자청룡이 높고,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아들들한테 좀 해가 미치지 않나,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, 어떻게 그와 말과 마찬가지로 그 선친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들들이 그 형무소를 갖지 않았나. 그래서 그 예언이 맞져서 저는 그 육관도사가 잡은 자리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합수점에다가 이게 안산을 자청룡에다가 잡지 말고 더 오른쪽으로 틀어서 그 저 합수쪽 아래로 잡고, 그 묘자리도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주 좋은 명당이 있다 해가지고,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과 친분이 있는 우리 최유 선생이 그 나하고 동창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한번 그 자리를 잡아주겠다, 누가 필요하면 써라 해가지고 이제 언젠간 한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그렇게 돼서 그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지만 현재는 경기도가 많이 지내가가지고 호범면 그것 때문에 후한 산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교장 시절에 2009년도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 그 비서가 통해서 그 묘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둬라. 이번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. 그래서 제가 F용지 주장에다가 그 썼어요. 그래서 뭐라고 썼냐? 이걸 책에다도 써냈습니다. 대통령 그 이명박 씨가 된 후에, 우배포가 너무나 좋아 백호는 투표권자요, 안산은 일자분성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징조이고, 큰 용은 중조산에서부터 용이 좌우로 큰 가지를 흔들면서 꿈틀거리면서 용트림을 하여 내려와서 군항 서기가 서려 있고, 조산이라는 그 앞에 있는 산을 잘 생겨 벼슬할 묘소가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당선은 됩니다, 대통령이. 그러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70%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당선된 후에는 현재의 묘소가 수맥이 흐르고 좌측에 있는 보사가 뻗어나가서 삐뚤어져 있어 균형이 잡히지 않아 있어요.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옮겨서 주었습니다.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. 그리고 그 뼈트에서 좌우 균형이 안 잡힌 것을 균형을 맞춰주게 해야 그 말년이 좋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지율을 했기 때문에 30% 이하로 봤습니다. 아주 때문에 앞으로 말년에 지금 안전이 것이가 있을 것이다, 내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인기도 70%에서 30%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고, 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, 말년에. 그래서 어쨌든 그 형님이 형무소 운은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고난이 있었구나, 이래서 그런 것들이 예언이 맞지 않았나.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안산의 일자문성이라든가 조산의 일자문성 아주 좋아요. 근데 단 뭐가 나쁘냐면은 그 자청룡에 수맥이 있는 것을 좀 위에로 올려서 했으면 좋다 해서 제가 언제 그 이명박 씨 형님을 찾아보러 가려고 했습니다. 이 책을 들고. 근데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. 그거를 좀 고치면 되지 않냐. 그래서 제가, 그런데 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또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걸 믿지를 또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.